다들 뭘 검색하고 있어갖고 예 이제 시작을 해도 되겠죠? 예 진리자판기 에반게리온 편입니다. 드디어 예. 뚠뚠. 예, 소리 한번 지르셔야죠. 이 에반게리온 편을 자그마치 32년을 기다려서 이 박계를 하고 있는 야, 그야말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작품 인생 애니라고 하는 우리 혁필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난번 링에 이어서 링 때도 아주 굉장히 그 흥미로운 해설과 그런 걸 해주셨는데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평론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뭐 직접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덕후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비밀인데. 제가 덕후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예. 아, 저는 뭐 다른 말로 프로 전문가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대님 진리로 이것들을 소화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리자판기에서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예. 심지어 저야말로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요 이게 사실은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요 자료를 거의 막 500페이지를 받았어요. 예. 나중에 책을 다 쓰실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예, 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에반게리온 그야말로 TV 시리즈가 90년대인가 그때 나왔을 때 네. 정말 엄청난 덕후들을 양상을 했고 신들을 수많은 그 패러디 그리고 또 문화 조류 논문도 나온 게 뭐 논문도 굉장히 나오고 많고 책도 나오고. 예. 지금까지 뭐 TV판에서 영화판 쭉 나오고 네. 실사판도 뭐 나오고 뭐 이게 쭉 이어지는 게 거대한 하나의 문화 조류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작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끝나지 않았죠. 네,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다카포라고 하는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된 게 참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 아닐까. 데스티니죠.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혁필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습니다. 자 리스너가 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할게요. 예. 아, 부끄럽네요. 예.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에반게리온. 네, 뭐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식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본의 지금은 일단 수상식이 이제 안 하는데 애니메이션 고베라고 해가지고 저명한 작품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 1회 TV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1회 1회. 영화는 공각기동대였습니다. 이 실사판이 나와서 망친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또 이게 대단하지만 일단 에반게리온 1995년도에 창작 집단이죠. 이제 가이낙스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가이낙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는 다들 아실 아, 거예요. 네, 나디아. 어, 굉장히 네. 좋아했죠. 예,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고 해서 MBC에서 예전에 더빙으로 해서 방영을 해준 적이 있었고요. 네. 그 나디아를 제작한 제작사가 가이낙스입니다. 음. 그 가이낙스의 수장이 바로 안노 히데아키죠. 이제 안노 히데아키가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네. 에반게리온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히트를 하지 못했다. 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초창기에도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신한 연출 자체가 많이 주목을 받아서 네. 인기를 끌었는데 이 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네. 제3세대 애니메이션의 기술로 봅니다. 거의 머리에 있죠. 사실 일본 만화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네. 데스카 오사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데스카 오사무라고 하는 이제 만화가이자 이제 이 사람도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그 아톰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후배들을 이제 양성을 하면서 후배들이 순정 만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르사유의 장미라든지 뭐 캔디라든지 또 주옥 혹은 같은 또 작품의 제목들이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마징가 맞아. 제트라든지 사실 그 에반게론의 싱크로라든지 조종사가 들어가는 모든 네. 메카물들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징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1세대 애니메이션 세대들이 네. 시작한 어떤 애니메이션 경향을 그러니까 2세대 애니메이션 애니터들이 거의 뭐 이제 규모화를 시키죠. 네. 그래서 그 마크로스 시리즈를 그린 마크로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크로스 시리즈를 만든 감독하고 그다음에 뭐 오시마모로 같이 공각기동대를 만든 감독들이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장르의 경지로 끌어올려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말 그대로 철학적인 사유와 모든 종교적 상징을 녹여서 지금까지도 그 떡밥을 사람들이 물고 늘어질 만큼의 엄청난 방대한 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에반게리온이고 사실 이 에반게리온 이후에 제 3세대 애니메이션 시장이 시작됐다. 세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지금도 그 불꽃이 꺼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한테 많이 또 새로운 덕후들이 양성되고 있는 또 방송인들 중에서 유명한 덕후들이 많죠. 네. 데프콘 씨도 있고 최현석 씨도 있고
그렇군요. 네. 무슨 뜻이에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에반게리온 작품에서 타는 생체 변기인데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네. 거기에 또 나름 밀레니엄의 의미도 같이 담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복음,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컨텐츠로서 그런 에반게리온의 의미를 이제 주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록적 느낌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죠. 이제 복음 에반젤리스트라는 게 전도사라는 말을 에반젤리스트? 예. 어.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네. 그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 그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터트린 사람을 에반젤리스트. 아,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원래는 전도사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전도사. 알고 있거든요. 야, 종교적이네. 굉장히 종교적이네. 처음에 그렇죠. TV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극장판도 많이 나왔죠. 도대체 이 에반게리온을 지금 보려면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TV판을 먼저 보시는데 네. 1995년 판은 사실 잘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요. 네. 근데 이제 2003년 리뉴얼판이 아. 살짝 조금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일단 TV판은 항상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리버스라고 해서 사도신생이라고 하는 이제 극장판이 있어요. 그거는 음. 애니메이션을 안 본 사람들이 그 마지막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아. 총 정리해 놓은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 TV판을 보시면 사도신생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2000년대의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그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리부트를 했죠. 리부트를 내가서 서파 큐 이제 급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카포까지. 네. 다카포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극장판 예. 4개를 말합니다. 서편, 파편, 그렇죠. 후- 예. 너무 큐편. 빨랐죠, 제가. 예. 에반게리온 서파는 서, 뭔지 알아? 에반게리온 파, 에반게리온 Q가 나오고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에반게리온 내가 지금 디카포가 내 가만히 옆에서 봤더니 이게 예. 떨면서 얘기하고 있어. 떨면서.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도대체 그럼 에반게리온이 뭐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인조인간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네. 도대체 이거 뭐 종교 영화 종교 애니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롯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에반게리온에 살고 있는 인류의 출발 여기에 임팩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스트 임팩트라고 해가지고 40억 년 전에 신생지구죠. 신생지구에 뭐 바다도 없고 돌도 없는 이 지구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을 함으로써 퍼스트 임팩트가 발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위성에서 하얀 달이라고 하는 에너지 코어가 떨어져요. 남극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게 된 운석을 통해 가지고 검은 달이라고 하는 이 또 에너지 코어가 일본에 있는 하코네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는 달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출발하는 공간 그리고 영혼이가 이제 지혜 에너지가 출발하는 공간으로 상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이제 개벽이죠. 첫 번째 개벽이 바로 퍼스트 임팩트인데 네. 세컨드 임팩트는 네. 인류가 남극 대륙에서 하얀 달 거기서 아담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실험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다가 뭐가 발생하게 되면 세컨드 임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남극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게 되니까 남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모두 증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지축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반게리온 세계에서는 몽땅 사계절이 여름이에요. 몽땅 사계절이 마치 지축이 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제레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사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 전 세계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제레가 유엔을 등에 업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는 누구냐면 네.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예. 아담이 네. 자기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담의 첫 자식들인데 그 사도들이 아담이랑 같이 동면을 들었다가 동맹에 들었다가 인류 문명이 발전한 다음에 깨어난 거죠. 근데 그렇죠. 아담이 없고 뭔가 세상 이상하니까 네.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거랑 싸우는 게 에반게리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그 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네르프라는 기관인데 세컨드 임팩트로 해서 아담의 육체 자체는 없어졌거든요. 그 네르프라는 기관의 과학자들이 아담의 육체하고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병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실험 과정에서 파일럿으로 선택이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에반게리온을 타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플롯은 그래요. 플롯은 그런데 주인공은 이카리 신지라는 인물이고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제레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인류의 보완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네. 만화죠. 그래서 단순한 이 뭐 로봇이라든지 괴수. 물의 개수물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 안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과 고찰도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어려운 걸 쭉 잘 얘기해 주셨네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정말 예. 저희들이 이제 에반게리온을 소개를 하고 이걸 이제 채택한 이유가 이 속에 네. 진리의 코드들이 수없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건드려줘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모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에반게리온에 대한 이름 뜻부터 좀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본론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이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출발하는 것부터 이 에반게리온이 설정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1 시조민족이 있었다고. 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끔 이제 작용을 한 존재들이에요. 이 에반게리온이 출발하게 된 모든 어떤 배경들을 보면은 네. 사해 문서가 깔려 있어요. 사해 지방에서 발견된 유대교 계열의 오래된 문서인데 사실 실제 사해 문서는 이 에반게리온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문서 안에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의 뭐 완성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겪게 될 어떤 시련과 고난들이 적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에반게리온에서는 제레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흔히 뭐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면 프리메이슨이라고 네. 비슷하다고 보시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레를 상징하는 문양 자체가 눈이 7개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완전한 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성령 문화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7개의 눈이 상징하는 게 바로 제1시조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칠성령 문화와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카발리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피로트의 나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에반게리온이 결말에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7개의 눈이 이제 제레의 상징이라고요? 네, 7개의 그걸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상권에 네.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다는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만물 개벽을 주재한 태초의 성신들. 물론 이제 환단곡이나 도전에 보면 이제 지구 문명이나 인간이 실제 이제 탄생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구약성서 창세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죠. 분명히 기독교는 뭐 율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조를 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얘기를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수예요, 다수. 절대 유일신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 초기에 이제 보면 이제 다신 문화가 이제 존재했다는 것도 계속 발굴되고 있으니까 제사 문화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보면 이렇게 어색할 정도로 진짜 우리가 계속 나오거든. 이건 뭐냐면 절대 유일신이 아니라는 걸 뒷사람들이 왜곡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한 번 해놓으면 그 글자만 바꿀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들을 들고 그래서 그로 육축과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탄생의 어떤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건 이제 종두사님께서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얘기해 놓으신 거는 만물 창조를 실무 차원에서 주도했던 천상의 인격적인 주재자는 한 분이 아니라 다수의 성신이었다. 그래서 우주의 봄철, 네. 우주는 이제 12만 9,600년으로 1년이 되는데 네. 봄철마다 지상에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네. 지상인간이 화생을 주도했던 성신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건데 앞으로 벌어질 천지의 대개벽을 계시받고 선천개벽기의 지상인간의 생화하는 과정을 주재한 이는 7인의 성령이다. 이게 여기 에반게리온에서 얘기하는 이 코드랑 이건 일치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문서 이런 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기독교적인 이런 핵심 메시지를 에반게리온에서 가져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시조민족을 여기서 매치가 되고 지금 그 하나님들을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엘로힘. 엘의 복수형이라 해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쪽으로 가서 알라가 되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쪽 네. 이제 어원이 같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둘의 신이 나와요. 창조주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신은 엘로힘이 나와서 네. 아주 큰 이렇게 낙가반품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지금 하나님을 받던 여호와는 네. 작은 부분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엘로힘을 믿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자식인가 같은 무슨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여호와가 있어요.
근데 후대에 여호와가 그 이슬람의 만군의 주가 되면서 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이스마일이 아마 네. 이슬람의 그걸로 되는 원래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엘신과 이제 야곱의 씨름 사건으로 맞죠. 예. 그래서 예. 야곱한테 지니까 이제 그 신의 권위가 떨어져서 네. 이제 좀 엘신이 좀 밀려나면서 네. 거기서 이 야훼라는 그쪽에 이제 지방신이었는데 네. 지방신이 야훼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통합이 많이 돼가고 물론 인간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인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네. 우주연에서 봄철, 우주 봄철에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신사명이라고 그래요. 목신사명.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목신이 그때 명을 맡아가지고 인간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목신에 해당하는 분들이 네. 이제 바로 이제 칠성령 그분들이 되겠죠. 이제 어. 그분들이 여럿이었고 기독교에서는 그분들 아마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엘로힘의 신의 아들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도 뭐 네. 그런 얘기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여름이 펼칠 때 신들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법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네. 내면에 화신사명으로. 예, 그래서 화신사명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가을로 넘어가기 네. 그 중간에 중방사명 그리고 이제 금신사명인데 그걸 이제 서신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이 우주의 방식이 네. 이제 우주의 입법 때가 됐을 때 정확히 이제 그 일을 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선천우천으로 춘생 추살로 된다. 봄에는 낳고 가을엔 죽인다. 이게 이제 이 우주가 하는 아주 순수한 이 우주의 생명체가 하는 단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사로 왔을 때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봄에 나와서 자손이 번창하고 문명이 성장하고 추살. 가을에는 죽여야 되는데 원래는 입법적으로는 다 죽는 게 그건데 인간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열매 맺는 종자만 걷어들인다. 뭐 이런 식의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신사명에 관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상제님이신데 네. 실제 인간의 화생에 자연에 그냥 이치로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네. 이제 신들이 작용하는데 그분들이 인간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그 상제님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도전에 보면은 후천 칠성령이 예, 그렇죠. 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네. 실성령이 나오죠. 네, 네. 이제 네. 관훈장 네. 그리고 전명숙 장군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김일구. 김만수 대신사, 네. 역도준장 최수훈 대신사 이분들 네. 해가지고 총 7분이 네. 이제 칠성령으로 이게 이런 것 같아. 네. 이제 선천칠성령, 후천칠성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그래서 놀라운 우주의 이제 비밀 이런 얘기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에반게리온에 나오더라. 그렇죠. 태초 개벽이 이제 폴스트 임팩트하고 임팩트.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하얀 달에 들어있는 신이 아담이고 아담이죠. 검은 네. 달에 들어있는 신이 릴리스잖아요. 릴리스. 네. 그래서 네. 아담과 릴리스의 관계 그리고 음. 이제 사실 그 하얀 달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다시 해석하면 그게 해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와 달의 어떤 그렇죠. 그 생명을 네. 낳는 천지 부모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자와 정자라도 볼 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아담과 릴리스의 존재 자체가 네. 이게 달이라고 하는 걸로 떠 있는 위성이 아니고 네.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어떤 이제 씨앗의 어떤 틀이라고 본 거죠.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아담과 릴리스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아담은 에반게리온 세계관에서 생명의 열매를 관리하는 어떤 신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열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성경에서 등장했을 때는 그냥 최초 인간이고 릴리스가 나중에 저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탄과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루키페르와 결합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낳은 자식들이 바로 릴림이다.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 서큐버스, 뭐 목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에반게리온에서는 이 릴림을 바로 인간으로 상정을 합니다. 악마의 네. 자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릴림.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릴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대지의 신성, 모성을 네.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혜의 신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가 두 개가 다른 개성인 거예요.
다른 개성인데 원래는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이 타인 달을 통해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담이 선택한 자식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원래 지구의 배경 환경이었는데 아담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생명이 아담의 나와야 기운을 되는데. 받아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검은 달 릴리스가 타고 온 그 열매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담의 자식들은 대부분 동면회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비롯한 유한한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네. 인간이 되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작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샤먼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에 있는 근데 사실 이 안노 히데키 감독은 지금도 세계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국장판 이후에 네. 새롭게 등장하는 아담의 존재를 어떻게 상정을 하냐면 네. 아담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아담도 7명일 것이다. 복수로. 아담도 다수의 존재들이 그런 어떤 이제 창조의 작용을 한다. 근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도리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교 문화 자체가 아직도 그런 어떤 철학이나 원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자체를 절대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세부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반게리온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실제 현상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에반게리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보통 이제 이 최초의 인류를 얘기를 할 때 네. 성경상에서는 이제 아담 이브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환단고기적인 이제 역사로 볼 때는 훨씬 더 오래 전에 네. 그 나반과 아만이라는 최초의 우주 봄철에 이번 우주 1년에서 네. 이제 두 분의 조상님이 계시고 네. 온 인류는 그 두 분의 이제 자손들이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런 그 유대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 문화로 이제 전해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진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아담이란 이름은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조광지처가 있었다. 첫 네. 번째 부인. 그게 이제 지금 다 하는 얘기거든요. 뭐 신학자들도 다 아는 얘기고. 성경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네네. 아담의 부인이 네. 그 최초의 이제 어머니 역할인데,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브 전에 릴리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릴리스는 그 처음에 태어날 때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두 명의 인간이 태어나는데 아담하고 동시에 릴리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등하잖아요, 둘이. 네. 근데 릴리스의 성격은 아담을 도우는 게 아니라 아담 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상위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담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릴리스를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추방을 하는 거죠. 추방을 하고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주 순종적인 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류사의 어떤 그런 과부장, 남성 우주의 사회가 네네. 되는 이것도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서 릴리스는 네. 추방이 돼서 어둠으로 가서 거기 악령의 데모가 됐다. 이런 식이 된 거고 이분은 또 이제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가지고 인간사에 악의 근원이 됐다. 원죄 근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이제 하는 그런 게 된 건데 네. 얘기에 의하면은 릴리스가 그 이브를 유혹할 때 뱀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뱀이 릴리스가 이제 아, 예, 둔갑한 둔갑한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네. 아까 이제 그 릴리스가 이제 지혜의 어떤 그런 씨앗이죠. 씨앗이었잖아요. 네. 그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라고 이제 원래 지혜 그 필라소피 할 때 소피아인데 아. 그 소피아라고 하는 게 이제 여신이면서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차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경을 제대로 더 공부했기 때문에 네네.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아담과 릴리스를 릴리스라고 해서 한 게 아닌가. 그쵸. 예. 이 애니에서는 둘이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나면 안 되는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아까는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긴 해요. 아담은 어떤 육체적인 생명 그렇죠. 생명의 네. 열매를 그렇죠. 상징. 근데 여기는 지혜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서양의 응, 어떤 응. 그 종교 신화의 가장 그 극명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이성과 네. 감성의 싸움, 이 육체와 이 영혼의 이 이원론. 대립관계, 이원론으로 표현되는 건데 사실 이게 두 개가 만나야지 그렇죠. 생명이 창조가 되는 건데 네. 이 서양에서는 항상 이거를 갈등의 관계로 얘기해가지고 이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혼의 성숙 위해서는 네. 육체의 어떤 그런 정화를 통해 가지고 육체를 고통을 주는 이런 식의 수행법을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이원론의 어떤 폐단이 사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 좀 이제 처음에 들어가 있는 좀 그런 게 좀 보이긴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재밌는 설정이 LCL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릴리스의 피인데요. 여기서 모든 생명이 발현을 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은 아프면 LCL을 수액처럼 맞더라고요.
에반게리온 탈 때도 이제 LCL이 양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양수. 네. 양수죠. 예. 그 조종석이 꽉 채우면서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있기만 해도 굳이 숨을 안 쉬어도 산소가 공급이 돼요. 네, 이 LCL이 이제 설정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뒤에 또 할 얘기지만 결국은 인류 보안기기라는 게 인류 입장에서는 다 죽는 거야. 다 죽어서 하나의 영혼으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또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식의 신적인 생명체가 되는 걸로 돼서 인류 입장 개개별로 보면 다 죽는 건데 어찌됐든 다 죽을 때 다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시 LCL이 된다. 다시 LCL에서 생명이 왔으니까 LCL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끔찍한 얘기죠. 개개별로 보면. 네. 그러니까 그 LCL이 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네. 이제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 이론에도 보면 지구가 원시 지구에서 네. 생명이 탄생할 때 죽 같은 바다에서 이제 생명의 숲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생명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보안계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인간이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이제 여기서 인류 보안 계획의 최종 목적지예요. 제레가 추구하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상징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관에 복속되고 하나의 생각만을 갖기를 이제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유일신간으로 대표되는 건데 그러니까 LCL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상정했다 치더라도 그걸 통해서 새롭게 될 때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세계관을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물은 결국에는 만나면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어떤 상징들을 나름대로 또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쿤달리라든가 뭐 어떤 그 생명의 그 네. 핵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동양에서는 이제 율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모든 생명을 낳는 어떤 그런 직위 개념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한도 선생님께서는 우주변화 원리 책에도 율려에 대한 설명 중에 네. 율려를 받게 되면은 병든 몸이 낫고 썩은 살이 다시 돋아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봤었는데 아마 그런 아플 때 LCL을 맞으면 된다. 근데 요즘에 뭐 줄기세포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율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고 율리의 어떤 그런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제 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저번에 기사 중에 제가 한번 보내드렸던 것 네, 중에 뭐가 예, 있냐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거를 네. 1000미크론 그러니까 1000분의 1mm인가 굉장히 작게. 네, 어. 그렇게 흙 뿌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DNA 구조가 생성이 된다. 네, 아미노산처럼 네. 해서 어, DNA에 진짜요? 접근하는 진짜 구조. 네. 야, 이거 저절로 진짜 생긴다는 몰랐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증명이 거예요? 된 거예요. 이야.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또 증명했어. 우와. 네, 우리나라 그래서 사람이 네, 우와. 네, 그래서 이거는 물만 있으면 뭐가 네.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지금 밝혀지는 게 모든 행성에 달에도 있고 다 물이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그게 발현돼 가지고 생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 나온 것 중에 또 연구 결과가 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 탄생한 것이 네. 10억 년인가 뭐 아니 사실은 얼마 실제로는 30억 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네. 요즘에는 거의 그 45억 년인데 비슷하네요. 그 4억 년 후인가 해가지고도 태어났다. 그 뭐 벌써? 40억 년 아니면은- 전에도 있었다는 있었다. 거죠. 있었다라는 태어났다. 거. 그게 지금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환경만 맞으면 이미 네.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건만 맞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네. 아담과 이제 그 릴리스. 릴리스의 그 다리 떨릴 때가 사실은 지금 40억 년 상태에서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네, 40억 맞아요. 년. 맞아요. 네.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해석이 좀 가능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 과학뿐이 아니고 이제 이게 우주의 1년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네. 입법과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당연히 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네. 생명 탄생의 보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동양에서 보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생명의 정수이면서 우주의 이제 어떤 태극이죠. 그런 태극을 상징하게 되는데 환단고기에도 실제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탄생을 할 때도 네. 북극수에서 이제 탄생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놨죠. 음.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천도는 북극에서 변화 운동을 시작하는 까닭으로 하늘의 통일 운동이 물을 화생하는데 그래서 천일생수라고 하죠. 천일생수. 그래서 이를 북수라고 부른다. 이 북극수는 선천개벽기에 뭐 인간을 처음으로 화생하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북극수는 생명의 씨, 씨가 머무는 성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태백일사 35제 본기 환단곡에 나오는데 네. 이곳을 이제 바이카로스로 음. 비정을 하고 있죠. 바이카로스가 이제 바로 그곳이고 지구가 어머니 지구로서 볼 때는 그곳이 이제 생명을 탄생하는 자궁이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에서 나반과 아만이라는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온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나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온 인류가 이제 그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역시 이제 북쪽에 있는 방위도 이제 북쪽이고 거기에 물 그것이 이제 바이카로스가 세계 최도의 담수호고 성분도 보통 얘기할 때 어머니 뱃속의 양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고 오. 그래서 실제 이제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지류가 흘러가는 거가 뭐 네. 360개 물이 흘러간다 또는 365개 여러 개로 얘기하지만 되게 360에 맞추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 숫자도 신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강도 안가라강이에요. 그것도 안자가 들어가면서 그것도 뭔가 또 진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5만 년 전에 인간 처음이 이렇게 탄생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칠성령께서 작용을 하셔서 어떻게 인간이 화생돼 나왔다면 네. 이런 이 물의 신비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LCL이 의미를 좀 크게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이제 지구 역사를 볼 때 이제 지질학적으로 볼 때 가장 생명이 이제 신비한 게 뭐냐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진짜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숭이에서 쭉쭉쭉 해갖고 나온 거 아메바가 우리 다 조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캄브리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캄브리아기와 선 캄브리아기를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해를 할 수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때가 그때다. 왜냐하면 캄브리아기는 보통 생명의 빅뱅의 시대라고 그래요. 대폭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거대한 그 큰 생명체들이 무수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시대 직전인 선 캄브리아기만 딱 가면 네. 생명이 거의 없어요. 어. 아주 작은 뭐 조금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캄브리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는 거의 죽처럼 이렇게 유기체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가득가득. 그러니까 먹이가 될 수 있는 유기체들이 가득하고 물론 세균도 이제 단세포 세균이나 네. 이런 건 좀 살기 시작했지만 네. 너무 엄청난 차이에 이제 간극이 있고 이때는 무슨 대변역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윈도 그거를 보고 이거는 설명 못 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에도 얘기를 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뭐가 있었다. 근데 그때가 아마 지구 탄생에 있어서 우주일련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최초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진짜 우주일련 시스템에서 목신사명에 그런 게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겠나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바다가 LCL로 비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죠. 것처럼 퍼스트 임팩트. 아마도 이제 그냥 이게 뭐 에반게리온을 그냥 거기 지구 역사에 한번 맞춰본다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혁필님이 들어가기 전에 LCL은 아무리 찾아도 이게 뭐의 약자인지가 안 나오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죠. 네, 근데 아주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리한 해석을 아까 하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LCL은 가이낙스도 그렇고 안도 히데아키도 딱히 이게 이거의 약어다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LCL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파일럿이 결국은 에반게리온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링크 커넥티드 리퀴드라고 동조 접속 액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CL이라고 하는 건 릴리스의 체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정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라이프 코어 리퀴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봐요. 라이프, 네. 생명, 뭐 코어는 이제 핵이잖아요. 핵이죠. 그럼 네. 이게 여기 북극수가 실제 여기 북수 생명의 씨가 머무는 성소이다. 이것도 연결이 돼요. 리퀴드는 어차피 액체니까. 네. 굉장히 좋은 해석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이제 마징가 제트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쭉 타고서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안착이 되고 뭐 얘는 찡까 보면은 가슴에 사람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읽었던 기사 중에 네. 이제 엄마의 자궁에 어. 들어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이런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북극순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으로 칠 때 네. 사람을 방위를 두면은 사람의 이 생식기 쪽이 북쪽이 되고 그쵸. 머리가 이제 남쪽에 머리 뇌로 갔다 남창 이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좌우묘유 하면서 이제 네. 12지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맨 네. 아래를 자, 머리 쪽을 오, 좌오방인데 그래서 그 궁을 여자의 그 생명을 낳는 곳을 우리가 자궁이라고 자궁,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씨앗 자자도 되는데 어. 원래는 좌우묘유 할 때 그때 북쪽방이라고? 북쪽방이 자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낳는 북쪽의 네. 그런 씨앗방이다 해서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참
하여튼 뭐 우주 변화 원리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이제 그 만물은 이제 물로 돼 있다. 물로 이게 생성되는 거다. 탈레스가 이제 했던 얘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도 이제 연결돼서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많은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LCL은 요 정도 하면서 넘어가도 될까요? 개벽으로 가시죠. 네, 개벽으로 바로 이게 이 임팩트는 이제 충격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큰 충격이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예.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 에반게리온 전체에서 3번의 충격이 나온다. 그렇죠. 삼수가 여기 또 등장하고. 그렇죠. 버스트는 이제 뭐 지구 탄생에서 생명 창조를 보고 네. 이게 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개벽 문화 북콘서트에서도 우주 탄생 개벽이 있고 이게 태초 그리고 실제 이 지구 탄생 개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간 문명이 우리 때 인간 문명이 한번 그 완성을 짓는 후천 개벽이 또 있고 그런 것하고도 비정을 하면 네. 이거 그것도 비키 스토리에서 관점에서 볼 때 아 이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네. 누구죠? 신지하고 주변 인물들이 있는 곳이 제3 동경시예요. 제3 동경시인데다가 거기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등장하는 이 막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3개의 CPU가 돌아가요. 3개의 CPU가 막이? 막이. 동방박사 그 이야기 원래 그 아. 예,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또 이제 주요하게 굉장히 또 기독교적이네. 그러니까 삼수를 굉장히 많이 상정을 한 거예요. 거기 또 보면은 등장하는 주요 파일럿들도 3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되게, 얘기했던 네. 제레 예를 때 7개의 눈 7수, 3수, 그리고 LCL에서 하나 들어가면 1수, 137이네 이게 전부 다. 137이죠. 네. 5도 있어요. 예, 어. 5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부 파도 아홉. 이게 신규문화 코드로 그냥 막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뭐 몇 번째 아이들까지 등장하는 피프스 칠드런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나기사 카오루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 자체를 내가 봤을 때 가이낙스라는 집단이 만들 때 절대 의미 없이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제가 위해서. 생각하기엔 동양의 어떤 철학보다도 네. 이게 서양의 이제 신비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수비학, 네, 누멀로지. 수비학.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걸 더 참고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카발라. 카발라도 그렇고 게다가 네. 이제 신비수학 쪽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더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동양에서 실제 천부경에서 시작해서 하도낙서로 갔던 게 서양으로 흘러가서 그렇죠. 실제 낙서의 네. 유산에 보면 이제 서양에 그 낙서가 미친 영향은 말로 할 수가 없다. 물론 당연히 하도도 이제 영향을 미쳐 서양의 모든 학문과 종교적인 그런 상징들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수비학으로 발전해서 약간 조금 동양에 비해서 조금 차이나도 날 수 있으면서 공통적인 것도 발견되는 게 아마도 이런 세계관에 또 들어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임팩트는 어차피 이제 개벽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이 또 이제 세 번째 개벽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삼변성도 내일은 삼천이라야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모든 조직의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시작과 생장성, 그러니까 완성을 말하기 때문에 뭐 그게 카발리즘이 되든 뭐 동양의 어떤 숫자학이 되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변화를 극적으로 잘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뭐 듭니다. 선진도 삼변선도를 네. 이제 말씀하셨고 네. 노자 도덕경에도 사실 3이라는 숫자에서 그래서 이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그 3이 구성된 후에 이제 삼생 만물이다. 예, 사실 이제 이게 음과 양과 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은 이제 무구태와 환극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 체계는 사실 이 삼수를 가지고 삼일체, 삼불일체, 그리고 뭐 삼신일체 이런 종교 체계,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실 인류가 삼수 문화를 잃어버리고 네. 이수라든가 사수 문화로 거의 지금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삼수 문화를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환단고기가 그걸 가지고 있고 예, 북방 민족들이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이제 우리와 같은 뿌리기 때문에 삼수 문화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종교 체계에서는 삼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역사라든가 전개될 때는 삼수가 아니라 이수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악론이 네. 이제 드러나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네, 싸우는 걸로 갔죠. 그 내가, 조화를 못 시키고 음. 그 중국에는 있긴 있어요. 그 중용이라는 책도 있고 한데 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중의 세계하고 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에반게리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종교에서 말하는 어린이가 되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어린이가 되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네. 새로운 성령을 받아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네. 근데 이제 그 종교의 대부분은 네. 뭐냐면은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원으로 신과의 합의를 말하는 건데, 네. 근데 신과의 합의된 게 다시 아기 상태로 들어가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태행이야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발전이 에반게리온은 아니라. 물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태행이야 어떻게 보면. 태행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네. 이 미래적인 거, 이렇게 네. 성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내가 낳는 거거든요. 성숙인데 그 거의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그것들은 이 성숙이라는 쪽으로 이제 가질 않고 왜냐하면 이건 자기 주체거든요. 주체를 세우는 건데 주체성으로 안 가고 기복으로 해가지고 매달리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태행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반게리온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약간이 아니고 많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종교들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그런 네.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이 두 가지에 상반된 그 증산도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의라는 건 미래적인 거죠. 원시 반복이라는 게 내가 다시 뿌리를 찾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 모든 해결을 해서 미래를 미래의 연다.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좀 한번 예, 원시반본에 생각해볼 대한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 엄청 같아요. 중요한 예. 이야기. 그러니까 원시반본 잘못 얘기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이런 식으로 잘못 이게 글자 뜻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자도 다르죠. 많거든. 그 원시 시대 할 때 시기할 때 시자고. 시작의 근원점을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근본을 바로 잡아서 미래를 그거 가지고 열자 이런 거라서 뿌리를 바로 잡아 미래를 열지 어떻게 뿌리도 못 잡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 그쵸. 그런 얘기라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컨드 임팩트가 네. 퍼스트 임팩트는 그렇다 치고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났을 때 네. 실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남극 빙하가 다 녹고 그러면서 그거에서 해수면 올라가고 지축이 움직이고 그리고 계절이 여름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여기도 재밌는 코드가 있어요. 이 퍼스트 임팩트가 됐는데 일단 지축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볼 때는 이 소개벽적인 측면이 세컨드 임팩트로 강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게 불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실제 우주일련에서 빙하기가 끝난 작년 겨울이 끝나고 선천개벽이든 봄개벽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름개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네, 네. 불의 시대죠. 이게 그런 좀 측면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 세컨드 임팩트가 음. 그리고 빙하가 녹아 지금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걸로 볼 때는 김일부 선생이 뭐 정역 이런 데서 얘기하신 게 보면 수조 남천 하울 쪽에 수석북지 되는구나 북극 통계 3천리요 남해 개벽 7천이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 지축이 이게 설려고 할 때 천지의 운행이 변해서 지구의 적도와 남극북의 변화가 일어나서 네. 북극은 3천리가 이렇게 열리고 남해 쪽으로는 7천리의 땅이 열린다.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이 에반게리온에 좀 그런 메시지 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하셨던 두 분의 말씀을 조금 종합해서 특히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2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그 오프닝이죠.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고 하는 음악이 지금도 가라오케 가면 그렇게 많이 불러요. 일본 사람들도. 근데 이 잔혹한 천사의 가사 자체도 굉장히 심오한데 태제라는 게 뭐냐면 테시스예요. 독일말 하면 태제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어떤 명제를 이야기하거든요. 태제. 그러니까 근데 그 명제를 뚫고 소년이여 신화가 되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개창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자궁의 의미,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걸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아직까지도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네. 우리도 두근두근해지고 있어. 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근데 떨려. 그 정도로 잘 만든 노래인데다가 네. 진짜 저는 이제 정말 감동받는 장면이 신지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TV판 결말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모두 만나서 웃으면서 끝나요. 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찡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작품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에 대한 약간의 투르기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관통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로봇에 타는 용자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마징가도 아까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어린아이가 로봇에 타서 적들을 물치고 싸워서 부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등장하는 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거에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신지라고 하는 아이는 세기말적인 상황에 본인이 인류의 구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건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은 자기한테 뭔가 버거운 짐을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 내적 갈등이 생기고 타인과의 어떤 결합을 원하는데 그 결합을 이루어주는 게 항상 힘들어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별적으로 항상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이게 계속 섞인다고 해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들을 자기 내적인 갈등을 25화 26화에서 가이낙스가 끌어가면서 나중에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신지가 웃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팬들이 다카포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보고 싶은 장면은 바로 그거예요. 신지가 과연 웃을 것인가? 해피엔딩을. 행복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나기사 카오루라가 이제 17사도로서 아담의 혼으로 등장하는데 파 시리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주겠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를 상징하는 바가 크죠. 상진님께서 이제 그 미르게 제자는 이제 다 이제 초립동이야 된다 젊은이들. 근데 선제동자가 이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이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깨달음의 이게 동자거든요. 네네. 동자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보현 보살을 만나서 이제 결국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제 어떤 고난을 짊어지고 어떤 세상을 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 임팩트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벽이라는 상황에서 네. 개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대로 보면 종말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종교는 종말이라고 하는 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이제 안 좋은 쪽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개벽, 네. 새로운 어떤 이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런 개벽을 여는 거거든요.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그러한 세기말적인 네. 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 이제 졸업이라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그 세 번의 상황, 네. 거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에서만 아니라 이거는 자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 자체가 음양의 어떤 열림이라는 것은 개벽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모든 거는 이렇게 새로운 열림을 통해서 과거를 지우진 않아요.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걸 열게 되고, 네. 그 신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파괴와 새로운 건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개벽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거기서는 3번인데 네. 저는 크게 본다면은 6번.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6번의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6번의 대멸종. 요 번째가 이제 6번째잖아요. 우리 네네. 인류가 맞이하는 대멸종인데. 네. 근데 대멸종이라는 거는 그때까지 또 어떤 그런 생명체가 살아났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새로운 그렇죠. 시작이 되는 네. 멸종에다가 하면은 멸종인데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거라서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6번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일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우주일년의 네. 여름철에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전차도 있고 그 전차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연속성상의 네. 개별 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주일년을 보면은. 네. 근데 이거는 지구 전체의 6번째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아니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주기성에서 네. 이게 한번 정리가 되고 완전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그런 면에서 더 네. 중요하고 그래서 상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세대에 올 것으로 이 개벽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 개벽기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이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인류세라고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까지 네. 지구상에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세운 게 그 전에 이제 고대 문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현대 고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 이제 6번째로 생명체들이 그냥 싸그리 멸종하는 지구 역사에서 고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하루에 뭐 얼마나 많은 종이 없어질지 모를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니까 지금 개벽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못 보게끔 돼 있죠. 볼 수도 없고 가진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개벽이라 이러는데 네. 후천이 오기 때문에 후천 개벽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두사님께서는 이것은 개벽은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파괴. 근데 창조를 전제로 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전부 14살이다. 그쵸.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것도. 근데 14살 하면 지금 학년으로 얘기하면 중2죠. 그쵸. 중2병. 뭐 이렇게 딱 나와. 아니, 솔직히 해서 우리 초립동이라고 그래갖고 옛날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14살 하면 장가도 갔어요. 그렇잖아요. 15살이 호패를 15세면 차요. 호패를 찾고. 옛날엔 성인이 아. 15살이었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은 이 신체 주기가 7세 주기로 해서 네. 7살에 어떻게 바뀌고 14살이 되면 이차 임신을 할 수 있게 성장 되고 네. 월경도 하고 이렇게 됐고 남자는 8수 주기로 해서 16살이 되면 역시 네. 같은 현상에서 14살, 16살은 딱 맞는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14살에 맞췄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 다단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음. 신교를 받았나. 그러니까 아름끼리 안노이드 받았나. 에케가 이걸 만들면서 자기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만들 때도 재산이 엄청 빡빡한 상황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 말 중에서도 자기는 좋은 작품을 만들 때는 회사가 막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결국에는 그 회사를 살리는 거는 진짜 좋은 작품이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신이고 자기 그 자체가 에반게리온이었다. 뭐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괴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네, 가가지고 네, 이제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극장판하고 신극장판에서의 아버지 겐도하고 신지의 네. 관계가 조금 다르게 묘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리부트를 해서 세계관 자체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갈아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임팩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세컨드 임팩트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서드 임팩트를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서드 임팩트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원시 반본을 잘못 해석한 식의 느낌으로 그냥 다시 캄브리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근데 상황이 이거는 좀 해석을 있고.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네. TV판 25, 26화 자체가 인류 보안 계획에서는 결국에는 네. 모든 사람이 LCL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이제 신성 그러니까 음량의 신성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신지한테 뭔가 선택을 맡겨요. 선택을 맡기는데 그 선택의 과정의 고민이 25와 26화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25와 26화에서 주요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현재와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항상 살아가고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은 뭔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열리게 될 거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사실 25와 26에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인류 보안 기회를 통해 모든 사람의 LCL로 돌아가서 그걸 선택한 거는 결국에는 제를로 대표된 선천의 인간 문명의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이런 길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겐도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아내와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이카리 신지라고 하는 주인공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카리 신지라는 인물 자체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시대를 살아고 에반게리온을 모두 시청하고 있는 그 시청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에반게리온이 그런 어떤 결론을 통해서 이게 진리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해석.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마무리에서 그렇게 된 게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에서 네.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게 너무 많고 막 꿈인 듯이 생각인 듯이 막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네. 요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요 얘기를 또 넘어가야 될 것 같고